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폴리텍 영남융합기술 캠퍼스의 정재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 전시회 참가 기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해외 전시회를 참가했을 때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인 지침서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해외 전시회 참가 기법의 강의 순서입니다. 우선 그 해외 전시회를 참가하는 이유를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한테 적합한 해외 전시회를 선정하는 방법을 살펴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해외 전시회를 참가했을 때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해외 전시회에 참가 시에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전시회 참가 준비 과정과 다음에 전시회 사전 활동, 해외 전시회에 갔을 때 현장에서의 활동, 마지막으로 전시회 참가 후에 복귀해서 사후 관리 및 성과 분석과 평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해외 전시회 참가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해외 전시회를 참가하는 이유와 과연 전시회를 참가했을 때 효과에 대해서 의문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의문점에 대한 해결과 그다음에 전시회를 참가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에 대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해외 전시회 참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전시회는 최신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서 해외 바이어를 확보하는 등의 무역 거래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대기업 외에도 많은 중소기업들도 해마다 많게는 10여 회 이상, 적어도 2, 3회 정도의 해외 전시회를 현재 참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전시산업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는 연간 3만여 개의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약 440여만 개의 기업들이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고 2억 6천만 명 정도가 그 전시회를 방문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주 언론에 언급되는 전시회 중에는 미국의 라스베가스 소비자 전자 전시회, 즉 CES가 있는데요. 이때 3,6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있고 무려 17,000여 개 참관객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기업과 참관객들이 왜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일까요? 전시회를 참가하는 이유를 약 80%가 다음과 같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만약 당신에게 전시회를 참가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과연 어떻게 답을 하실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해외 전시회를 참가하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 대부분 우리 당사는 항상 이 전시회를 참가합니다. 혹은 당사가 이 전시회를 참가하는 이유는 경쟁사가 이 전시회에 참가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참가를 합니다. 혹은 우리 회사 대표가 이 전시회를 참가하면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우리 회사에서 이 전시회를 참가하지 않으면 기존 고객들에게 인지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시회를 꼭 참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의 참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전시회를 참가하는 이유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케어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S사 대표는 중남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직원에게 현지 시장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조사 결과로 중남미 시장 중에서는 멕시코가 우리나라 미용 기술보다 떨어지지만 파티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다양한 헤어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현지의 유통업체 담당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영업 방식보다는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서 신제품을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대표는 멕시코 미용 전시회 참가를 결정하였고, 우선 처음에는 정보의 부족과 출장비의 부담으로 인해서 기본 부스를 참가 계획을 수립했는데, 전시회 부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최 측 담당자와 참관객의 세부 정보를 확인해 본 결과 헤어케어에 대한 제품의 구매 의사 결정권자가 다수 방문하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직접 시술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기본 부스에서 독립 부스로 4배를 확대해서 참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한 처음에 참가하는 전시회이기 때문에 신규 유망 바이어를 30명을 발굴하고 6개월 이내에 테스트용 샘플 오더를 3건을 받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하였고, 미국 전시회에서 만났던 중남미 바이어들에게 전시회 참가를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참관 여부를 확인한 유력 바이어와는 상담 약속을 잡기도 하였습니다. 전시회 현장에서 전문가들 라인의 제품 시술을 집중적으로 시연해서 설명을 한 결과 목표치보다 훨씬 많은 55명의 신규 유망 바이어들을 발굴할 수 있었고, 다수의 현지의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멕시코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도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시회가 종료된 후 약 5개월 동안 사후 관리를 한 결과 사전에 상담 약속을 잡았던 바이어 중 1명과 전문가용 제품의 독점 공급 계약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발굴한 멕시코 시장의 약 55%를 차지하는 이사의 바이어가 일반 소비자용 제품의 거래 의사를 밝혀서 생산 시설의 확인과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 한국으로 직접 방문하기로 협의하는 등의 당초 계획된 목표보다 더 큰 성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표는 해외 전시회를 통해서 현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고, 또 현재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현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교육 실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지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추가적인 마케팅 전략을 고민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이에 S사는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서 실제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권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생겨 효과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여 수출에 성공한 기업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여타의 다른 마케팅 수단과 가장 차별화된 해외 전시회의 장점, 즉 실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자를 현장에서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잘 활용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으로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선보일 수 없었던 중소기업에게는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천혜의 기회의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자신 있게 다음과 같이 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투자한 시간과 비용 대비 높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해외 전시회는 기업이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 한 명이 잠재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전시산업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전통적인 영업 방식으로 신규 바이어의 접촉에 소요되는 평균적인 비용이 약 110만 원인 반면 해외 전시에 참가는 대략 10만 원 정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해외 전시회를 통해서 잠재 고객을 발굴하는 비용을 무려 90%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는 줄어드는 반면 성과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해외 전시회를 통해서 확보된 잠재 고객은 다른 경로를 통할 때보다 쉽게 실주문으로 이어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전시산업 전문조사기관에 따르면 전통적인 영업 방식은 거래를 체결할 때까지 고객과 약 3.7번의 통화가 필요한 반면 무역 전시회에서 확보된 잠재 고객은 0.8번의 통화만으로도 주문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 전시회를 통해서 확보된 잠재 고객 중에 약 54%가 사후 관리 시 추가 방문 없이 재주문으로 연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규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전시회에 참가를 한 참가 업체가 전시 기간 중에 만나는 참관객들의 대다수는 신규 고객입니다. 전문 조사기관에 따르면 참가업체 부스에 방문하는 참관객의 약 12%만이 기존 고객이고 그 외의 고객은 신규 잠재 고객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해외 전시회는 수준 높은 신규 바이어를 만날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방문한 바이어 중에 약 82%가 추후에 구매 결정에 전시회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고 있고 그중 49%는 전시회 현장에서 즉시 구매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 전시회에서는 세계적인 기업들 사이에서도 주목을 받는 중소기업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전과 현장에서의 홍보, 또 사전 바이어 초청 및 관리, 훈련된 현장 부스 담당자와 눈길을 끄는 부스 디자인, 성실한 사후 관리 등이 바탕이 된다면 중소기업도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해외 전시회입니다. 해외 전시회를 찾는 바이어들은 한 장소에서 여러 기업의 제품과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을 비교하여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참가 업체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제품 경쟁력을 마음껏 선보일 수 있고 고객을 바로 사로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객을
직접 만나서 상담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영업 담당자들이 3개월 동안 전화,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해서 발굴하는 잠재 고객 수보다 전시 기간 3일에서 4일 동안 발굴하는 잠재 고객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해외 전시에는 주기적인 만남이 필요했던 기존 고객사뿐만 아니라 접촉 경로가 전혀 없었던 글로벌 잠재 고객까지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즉, 해외 전시에는 참가 업체에게 선별된 잠재 고객을 직접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상담을 통해서 실질적인 거래로 연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해외 전시의 참가 효과에 대한 의문입니다. 실제로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권자를 직접 만나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전시회의 참가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해외 전시회가 여타 마케팅 수단과 차별화된 역할과 기능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참가 성과에 대한 재고를 위한 전략 수립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해외 전시회를 참가하지만 참가에 대한 성과는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으로 해외 전시회를 참가하는 업체 중에 40%는 낮은 성과에 실망을 하고 다시는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지 않는다 라고 답변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네, 사례 하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사는 자사 관련 해외 전시의 주최 기관으로부터 해외 전시의 개최 1개월 전에 매우 좋은 조건으로 참가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 기업은 해외 전시에 참가 경험이 없었지만 작년에 경쟁사인 C사가 동일 해외 전시에 참가하여 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참가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B사 대표는 해외 전시에 참가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부스 설치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전문가는 일단 해외 전시회에 왜 참가하는지, 또 현장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부스 상담 담당자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는데 B사 대표는 제품 판매와 명함 수집, 다음에 신제품에 대한 소개, 다음에 수출 계약 체결 등을 참가 목적으로 하고 현장에서 홍보물과 기념품, 볼펜을 배포할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한 부스는 대표 부인이 지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전시회 전문가는 준비 기간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꺼번에 모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순차적인 목표를 세워볼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참가를 하니 부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몇 개월 후 그 해외 전시의 전문가는 사무실에서 B사 대표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해외 전시에 대한 참가 성과를 물어보았습니다. 역시 B사 대표는 별로 좋지 않은 해외 전시회라며 참가 효과는 없었고 다시는 해외 전시회를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시간과 비용이 너무 아까웠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B사가 바로 해외 전시회 참가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40%에 속하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참가할 해외 전시회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또 현실적인 참가 목적을 수립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참가의 세부 계획 수립과 실행 등의 체계적인 준비 없이 참가한 후에는 바로 성과가 저조하는 원인을 모두 해외 전시회 탓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참가 B사의 실패 원인은 해외 전시회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해외 전시회의 참가 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네, 두 번째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D사는 B2B 전문 해외 전시회를 참가하기로 결정하고 해외 전시회에 대한 참가 업무는 마케팅팀에 총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마케팅팀 담당자는 부스 제작, 전시품 운송, 기념품 발주, 또한 영업팀의 부스 인력에 대한 협조 요청과 또 해외 전시회 현장에서의 부스 설치와 철거까지 모두 해외 전시회 참가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시 기간 동안 부스 앞에 놓인 명함 수집용 볼에 참관객의 많은 명함을 받았고 담당자는 해외 전시회가 끝난 뒤에 이를 분류하여 영업팀에 넘겨서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업팀에서 몇 명의 연락을 취해봤지만 그 결과는 별로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그 후 사내에서 해외 전시회 참가가 투자 대비 성과가 전혀 없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외 전시회 현장에서는 100명의 유망 고객이 부스를 내방했지만 부스 내에 5명의 영업팀 직원이 이들 중 20명과 3일 동안 생산적인 대화를 진행했음에도 그런 것입니다. D사의 마케팅 팀 담당자가 나름 해외 전시회 참가 계획을 수립하였고 활발하게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과가 좋지 않았을까요? D사는 해외 전시회 참가를 단순히 영업사원들의 판매 활동으로만 취급했을 뿐 전사적인 목표와 마케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활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참관객들의 특성과 요구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 또 참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 수립, 또 잠재 고객의 유치를 위한 사전 프로모션 개발과 시행, 잠재 고객과 기존 고객과의 상담 일정에 대한 사전 협의, 부스 인력에 대한 인력 교육 시행 등을 했다면 과연 해외 전시회 참가 성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네, 세 번째로 해외 전시회 참가 문제점들에 대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전시회의 참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에 해외 전시회에 참가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진단한 문제점을 전략적으로 개선을 한다면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해외 전시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모든 기업들은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참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거 해외 전시회 참가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파악하려는 노력이 우선 필요합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 시에 다음에 제시된 실수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사항들을 개선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모든 전시회에 동일한 마케팅 전략을 적용한다. 참가하는 각각의 전시회는 개최 지역과 장소, 개최 시기, 또 참가 업체와 참관객의 수, 구성비, 또 경쟁 전시회, 또 관련 산업의 현황, 부대 행사 및 교육 기회 등에 따라서 그 전시회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든 전시회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해외 전시회 참가를 위해서는 각각의 전시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를 우선 배워야 하고 최대의 성과를 얻기 위한 최상의 전략을 서둘러서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가한 해외 전시회가 자사에 적합한지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귀사의 진출 시장과 마케팅 목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참가 업체가 해외 전시회 참가를 결정할 때에 경쟁 업체가 참가한 해외 전시회거나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전시회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경쟁사의 참가와 해외 전시의 인지도는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 회사의 목표가 신규 해외 시장 개척이나 수출 증진이라면 당신은 표적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야만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기존에 참가했던 해외 전시회가 적합한 해외 전시회였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인 전시회에 참가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사 기관에 따르면 전시회의 참가 업체 중 71%가 참가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마케팅 수단을 활용할 때 투자만큼 성과를 얻어야 하며 이는 해외 전시회 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 비용, 시간을 투자한 만큼 어떠한 성과를 얼마만큼 얻어야 할지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하며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하고 목표 이상의 성과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시회 마케팅 전문가는 IT 기업과 전시회 참가 업무를 함께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 목표를 100명의 잠재 고객 정보를 확보해 설정해 두고 가장 많은 잠재 고객 정보를 확보한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기업은 무려 140명의 잠재 고객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현실적인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드웨어적인 업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는 점입니다. 해외 전시회에 참가에 따른 업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드웨어 부분은 부스를 임차하거나 부스 디자인과 설치, 전시회 물품의 운송 등이며 소프트웨어 부분은 유치 대상 바이어 데이터를 확보하고 사전 및 현장 프로모션, 다음에 현장 운영, 상담 인력의 교육, 다음에 현장 상담 능력, 사후 관리, 참가 성과 분석 및 평가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두 가지 모두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참가업체의 대다수는 하드웨어의 부분에 대부분의 시간과 비용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 업무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의 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해외 전시회를 참가한다는 소식을 사전에 많이 홍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외 전시회의 주최 기관이 잠재 고객을 귀사의 부스로 데려다 줄 것이라는 생각은 바로 가장 큰 해외 전시회 참가의 오산입니다. 물론 참관객 유치를 위해서 해외 전시회 주최 기관은 각종 홍보와 프로그램을 준비하지만 그것은 전시장의 입구까지만이지 우리 회사의 부스 앞은 아닙니다. CS 전시회를 분석하는 그 기고문을 보면 CS 주최 기관으로부터 언론 출입증을 받은 후부터 전시회 개최 전까지 여러 국가들의 많은 참가 업체로부터 방문과 취재 요청 이메일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참가 업체로부터는 거의 요청 메일을 받지 못했고 SNS를 통해서만 개인적인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혁신적인 제품이 전시되는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홍보 수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전시회를 참가하는 소식은 반드시 알려야 하며 알린 만큼 잠재 고객이 방문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현장의 운영팀원이 왜 전시회를 참가했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전시회 개최 전에 현장에 투입될 직원들에게는 해외 전시회 참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대부분 출장 일정과 하드웨어 정보만 공유하거나 전시회에 전시될 신제품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해외 전시회 참가 성과를 낼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는 것과 해외 전시회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방식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은 필히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현장에 운영되는 팀원 전원이 참가 목표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차질 없이 모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잠재 고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전시회가 다른 마케팅 수단과 가장 차별화된 점은 실제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권자를 직접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즉, 혁신적인 신제품을 개발했지만 선보일 곳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서 잠재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하지만 사후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서 실거래로 연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잠재 고객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앞서 언급한 것 중에 한 가지 이상이 체크되어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잠재 고객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을 한다면
반드시 수출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해외 전시회가 종료된 후에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전시회에서 잠재 고객 정보를 많이 확보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거래는 전시회 종료 후에 사후에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즉, 수집된 정보의 양보다 그 정보를 통해서 몇 건의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각각의 정보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100명 이상의 잠재 고객 정보를 확보했다면 모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것이며 곧바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나중에 다시 연락해 달라고 하는 잠재 고객도 종종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사도 귀사의 잠재 고객에게 연락을 취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잠재 고객은 같은 조건이라면 계속해서 연락을 주는 업체를 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새롭게 확보한 잠재 고객 정보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을까? 그렇다면 전시회가 끝난 후 단 한 번의 이메일이나 전화 통화로는 결코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두 번 접촉하고 수집한 잠재 고객 정보를 방치하고 있었다면 우선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부의 업무 처리 과정부터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확보된 잠재 고객의 정보와 사후 관리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확보한 잠재 고객 정보를 등급에 따라 분류하고 사후 관리 결과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재 고객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문서의 보관 창고에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 많은 해외 전시회 참가 업체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잠재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잠재 고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접촉한 잠재 고객의 정보를 잘 관리한다면 이러한 잠재 고객은 계약 체결이라는 성과를 반드시 안겨줄 것입니다. 열 번째로 해외 전시의 참가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외 전시회의 참가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해외 전시회 참가 업체가 참가 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 방법 자체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서서 언급된 이러한 문제점들을 체크하지 않았다면 참가 성과 분석 및 평가 방법을 확인하여 적용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체크된 문제점이 있다면 참가 성과 분석과 평가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달성할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는데 어찌 그 달성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진단한 문제점을 하나씩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개선을 한다면 해외 전시회 참가 여부를 결정하거나 마케팅 예산을 축소할 때 해외 전시회 참가가 꼭 필요한 수단이라는 것과 반드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는 마케팅 수단임을 회사 내부에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 기법 제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